자, 이제 녹는 점, 어는 점 할게요. 98쪽입니다. 98쪽. 녹는 점, 어는 점. 녹는 점은, 그러니까 녹을 때의 온도예요. 고체 물질을 계속 가열하면 녹는 동안에 가해주는 열의 에너지가 모두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하는 데 사용된다. 원래 고체는 이 물질들이 단단히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열을 가해줄 때 이거를 끊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잘 봐. 고체 상태에 있는 애를 처음에 가열하는 시간이, 여기까지는 가열이야. 가열을 하다 보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특정 온도가 되면, 녹는 점이 되면 녹아요. 녹을 때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올라가고 있죠. 근데 가열을 해주고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면 하는 에너지를 융해하는데 다 쓰는 거예요. 온도가 안 올라가고. 그러면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의 그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해요. 그때 온도. 얼음 같은 경우에는 0도씨에서 녹게 되죠. 얼음은 녹는 점이 0도씨입니다. 근데 그때 얼음이랑 물이랑 같이 있어. 그러니까 융해되는 동안에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물이야, 얼음물. 다 녹았어. 얼음이 다 하나도 없어. 그러면 액체 상태가 된 건데, 그러면 온도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이걸 여기서부터 냉각이야, 냉각. 냉각을 하다 보면은 온도가 떨어지다가 다시 응고가 될 때, 이때 열이 방출이 돼요. 이때는 융의 열을 흡수를 합니다. 이때는 융의 열을 흡수를 하고, 근데 이때는 응고되는 열을 방출을 해. 응고열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냉각을 하고 있는데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이 나오기 때문에. 냉각을 하고 있는데도 온도가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응고열이 방출돼서 그러는 거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고체랑 액체랑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고, 다 액체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럼 고체만 있는 건데, 그러면 온도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때의 온도, 응고될 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응고될 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원래 같은 온도야. 그 물을 예를 들자면, 물이 고체가 될 때 어는 점이 0도씨인데 얼음이 녹을 때도 0도씨야. 그러니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어때? 같아요.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아. 상황이 다른 거지, 상황이. 녹는 상황, 얼음이 되는 상황, 응고가 되는 상황, 이런 게 다른 건데, 온도 자체는 같다. 그리고 요런 것은 물질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녹는 점이 똑같으면, A랑 B랑 녹는 점이 똑같으면 같은 물질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왜 얘는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녹고 좀 나중에 지금 얼고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면 B의 양이 많아서 그래. 질량이 많아가지고 온도가 변화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거야. 왜냐면 온도니까. 뭐 시간이 아니라, 녹는 점이라는 게 뭐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A, B는 같은 물질인데 오래 걸리는 애가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녹는 점을 측정했는데, 강한 불꽃이면 좀 빨리빨리 에너지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빨리 녹는 거고, 약한 불꽃이면 늦게 녹지만, 녹는 점이 다른 거니, 이게? 녹는 점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A랑 B는 그냥 같은 물질, 원래 같은 물질이지. 자,
그래서 순물질은 물질의 양이나 가열 세기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녹는 점, 어는 점이 같으면 같은 물질이야. 근데 종류에 따라는 다릅니다. 자, 산소 같은 경우에 어는 점, 녹는 점이 마이너스 219도예요. 그럼 이거는 요 온도만 넘으면은 기체, 액체로 바뀌는 겁니다. 액체로. 질소는 마이너스 210도고 에탄올 마이너스 114도고요. 물은 0도씨가 되어야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는 거고, 납이나 염화나트륨이나 철 이런 거는 온도 되게 높죠? 이런 거는 이제 상온에서 고체에 있는 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은, 순물질은 그 응고되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이거 혼합물이죠. 얘는 혼합물. 혼합물은 얼다 하더라도 온도가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더 낮아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소금물에서 물이 어는 거거든요. 물이. 근데 원래 소금물이 소금 플러스 물이잖아요. 이 물이 얼고 나면은 점점 용액이 진해지는 거예요. 물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남아있는 소금물은 농도가 진해지면서 물들끼리 더 이제 결합하는데 소금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온도가 더 낮아져야 됩니다. 아무튼 성질은 뭐냐면 순물질은 녹는 점, 어는 점이 일정하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혼합물은 일정하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일정하지 않은 건 혼합물이다. 자, 그래서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때 온도를 이제 지금은 녹는 거잖아, 녹는 거잖아. 이거는 녹는 점이지, 녹는 점. 어는 점이 아니라. 액체 물질이 고체로 변하는 거는 어는 거야, 어는 거. 그때 온도를 어는 점이라고 한다.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일정한 거고요. 녹는 점과 어는 점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달라.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 된다. 녹는 점과 어는 점을 측정했는데 다르다. 그러면 다른 물질인 거야. 만약에 같으면 같은 물질인 거고. 자. 끓는 점도 같이 합시다. 끓는 점. 끓는 점은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에너지를 또 흡수를 해야 됩니다. 액체 상태인 애들은 분자 간의 인력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물론 고체보단 적어도. 가열하려면 이 인력을 끊고 기체가 돼서 막 날아가야 돼. 그때 끓는 건데, 그래서 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열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기화열이라고, 기화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온도가 안 올라가고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때를 끓는 점이라고, 끓는 점이라고 해요. 끓는 점도 물질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랑은 사실 상관없고, 끓는 점이 똑같고, 만약에 불꽃의 세기가 일정한데 그래프가 이렇게 측정이 됐다라는 것은 B의 질량이 많아서 끓는 동안에 이제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질량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그래서 B가 양이 많은 거지 다른 물질은 아니에요. 다른 물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끓는 점이 똑같으니까. 강한 불꽃을 주면은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는 당연해요. 온도가 올라가는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거 당연합니다. 그래서 에탄올이나 뭐 이런 애들은 끓는 점이 78도씨면 25도씨에서 액체고, 암모니아나 질소나 산소는 마이너스 막 이러잖아. 이런 거는 이미 다 기체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25도씨가 되면. 물 이런 것도 액체고, 염화나트륨은 뭐 고체고, 이런 고체인데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입자 사이에 인력이 약하면 열을 많이 줘야지 기체가 되겠어요? 조금만 줘도 기체가 되겠어요? 인력이 약하다라는 게 뭐냐면 잡아당기는 그런 힘이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도를 많이 높여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높여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높여도 돼요. 그래서 인력이 약한 애가 끓는 점이 작은 거예요. 인력이 강한 애가 끓는 점이 더 큰 겁니다. 이해하시죠? 입자 사이에 인력이 다르기 때문에 입자들마다 끓는 점이 다르다. 근데 물과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이 100도씨고 에탄올이 78도씨야.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누가 셀 것 같아요? 물하고 에탄올 가운데 인력은 누가 셀 것 같아요? 물이 큰 거야, 물이. 왜냐면 물은 100도씨나 돼야지 겨우 인력을 끊고 날아가는 거고 에탄올은 78도씨만 돼도 끊고 날아가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외부 압력과 끓는 점과의 관계. 기준 끓는 점은 보통 우리가 1기압에서 생활합니다. 1기압에서. 원래는 해수면에서 측정해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발 고도가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1기압에서 생활합니다. 보통 1기압일 때 끓는 점을 기준 끓는 점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는 100도씨에서 끓는데 여기 해수면 상에서 백두산에 올라가잖아. 그럼 공기가 부족해요. 주변에 공기가. 주변에 공기가 부족하니까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금방 끓어요. 왜냐면 액체가 기체로 될 때 이렇게 압력이 크면은 기체로 되기가 어려운데 압력이 작기 때문에 한 90도씨만 되면은 끓어요, 물이. 근데 더 큰 산에 갔다. 몽블랑산, 되게 높네요. 4,800m 나네. 여기 올라갔다. 뭐 유럽 최고봉이죠. 몽블랑산. 이런 데 가면 85도씨만 돼도 끓어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그럼 70도씨면 끓어. 그래서 라면 끓여도 잘 안 익어. 왜냐면 온도가 낮으니까 팔팔 끓긴 한데 온도가 낮아요. 그래서 라면이나 밥이나 이런 게 안 익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써요. 이렇게 기압이 낮아져. 기압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쌀이 설 익는 거예요. 설 익는 건 안 익었다 이런 거야. 예전에는 사실 산에 올라가가지고 밥 해 먹고 막 이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해 먹으면은 이제 불 피우면 불법인데 산에 가가지고 밥을 해 먹을 때 밥이 안 익어요. 밥이 안 익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코펠이라고 해서 작은 냄비 같은 거 가져가거든.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돌멩이 같은 걸 좀 올려놔 이렇게. 그러면 기체가 된 게 못 빠져나가니까 약간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은 끓는 점이 좀 올라가요.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압력밥솥인데, 압력밥솥. 요즘은 이렇게 생긴 거는 잘 못 보죠, 집에서는. 근데 니네 전기밥솥이 압력밥솥으로 되어 있는 거야. 옛날 전기밥솥은 그냥 보온 기능만 있고요. 이렇게 압력 장치 같은 게 없어. 근데 요즘은 이제 발달해가지고 옛날에 다 이렇게 생긴 솥에다가 끓여 먹었거든요. 밥을 해 먹었는데 요즘에는 니네 전기밥솥 자체가 압력밥솥이야. 전기밥솥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서 시간 되면은 칙 하고 김이 나오잖아. 그쵸? 그게 한 2기압이 정도 되면 나와. 2기압이 정도 되면. 그래서 한 2기압 정도로 유지합니다. 1기압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약 2기압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2기압 정도 되면 여기서 이제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한 120도씨 정도에서 끓어요, 물이. 원래 100도씨에서 끓던 애가 압력이 높아지면 120도씨에서 끓습니다. 그러면 밥이 잘 돼. 뭐 설 익은 밥 못 먹어봤죠? 설 익은 밥
요즘 학생들 못 먹어봤을걸?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에는 밑에는 막 타요. 중간에는 좀 잘 익어. 근데 위에는 안 익어. 설 익어. 그게 3층 밥이에요. 3층 밥. 중간에 있는 거는 잘 익고요. 밑에는 예, 까매. 예. 그런데 요즘은 다 이렇게 압력밥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20도씨에서 익히는 거랑 뭐 한 80도씨에서 익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110도씨에서 익히면은 잘 익어요. 옛날에는 가마솥을 쓰잖아요. 가마솥. 이게 되게 무거워. 그 압력밥솥의 역할을 해, 얘가. 이 뚜껑이 되게 무거워가지고 들기도 힘든 뚜껑이야. 이게 못 빠져나가기 때문에 밥이 잘 됩니다. 이런 가마솥 됐다 하면 또 밥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100도씨 이하에서 물을 끓이려면 뭐 하면 되냐면 압력을 낮추면 돼요. 압력을 낮추면은 100도씨 이하에서도 물이 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예빈이나 뭐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은데 또 이따가 보여줄게요. 이거는 뭐 하는 건지. 이게 좀 따뜻한 물을, 그러니까 뜨거운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은 아직 100도씨 이하인 겁니다. 끓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 100도씨 이하거든요. 뭐 이하라고 그냥 쓸게요. 100도씨보다 낮은 거야. 근데 그런 거를 넣고 여기 뚜껑을 이제 꽉 막은 다음에 이 앞쪽을 이렇게 빼잖아. 그러면 물이 막 끓어요. 갑자기 압력이 낮아져 가지고 온도가 높아져서 끓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감압용기도 요 실험이랑 사실 똑같은 거고, 이 기체를 빼잖아요. 그럼 여기 막 끓어. 이게 끓는 거야 이게. 그 다음 이게 희한한 건데,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다가 물을 넣고 끓여. 일단은 처음에는 끓여야 돼요. 끓인 다음에 여기 뚜껑을 막아, 고무만 막았죠, 그쵸? 그 다음에 뒤집은 다음에 찬물을 부어. 찬물. 희한하게도 찬물을 부어요. 찬물을 부는데 끓어. 원래 찬물 부으면 식으니까 안 끓어야 되잖아요. 찬물을 부으면은 요 안에 원래 수증기로 있던 애들이 찬물 때문에 응결이 되면서 액체가 되면서 여기 수증기가 적어져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찬물을 붓잖아. 그럼 기압이 낮아져요. 기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끓습니다. 이게 찬물 붓는데 끓어. 희한하게.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액체가 되면서 기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체가. 그래서 이것도 희한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따 보여줄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런 거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도씨 이하에서 익는 식재료는 끓는 물에 조리하고, 10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익는 식재료는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높은 식용유를 사용하여 조리를 한다. 식용유는 뭐 거의 한 200~300도씨 되거든요. 끓는 점이. 식용유 끓는 점이. 카놀라유라는 거는 250도씨네요. 옥수수유는 270도씨, 해바라기는 250도씨, 카놀라유 250도씨, 면실로 230도씨, 포도씨유 220도씨, 콩기름 210도씨네. 옥수수 기름이 제일 온도가 높네요. 옥수수 기름이 제일 온도가 높네. 그러니까 물은 100도씨만 되면 막 바글바글 끓잖아요. 근데 기름은 만약에 끓이잖아. 그러면 가만히 있어. 온도가 높은데. 온도가 낮은 게 아니야. 그 튀김 같은 거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막 지글지글 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분이 일단은 100도씨보다 높으니까 기체가 되는 거야. 기체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기포로 나오는 겁니다.
튀김용 오일을 선택하는 방법.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온도에서 끓이려면은 이제 더 높은 온도에서 익히려면은 옥수수유가 제일 좋네요. 옥수수유가 끓는 점이 제일 좋네요.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건 그런 이야기고요. 질소 끓는 점은 매우 낮아. 액화시키잖아. 액화 질소는 마이너스 196도씨입니다. 액화 질소를 집어넣으면은 온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온도가 되게 낮아진다. 액화 질소 집어넣으면. 대략 200도씨가 넘는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식용유는. 자, 5번 실온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상태. 이거를 학생들이 유난히 잘 못합니다. 잘 봐. 그 온도가 현재 온도가 만약에 녹는 점보다도 낮아요. 현재 온도가. 그럼 그 물질은 고체 상태로 있는 거고,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러면 액체가 됐는데 끓는 점보다는 낮아. 그러면 액체 상태로 있는 거죠. 아직 안 끓었으니까. 현재 온도가 끓는 점보다도 높아. 그럼 기체 상태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체 물질인 것들, 실온에서 고체 물질인 것들, 실온은 대략 25도씨거든요. 그런 애들은 녹는 점 이런 게 실온보다 커요. 그러니까 녹지를 않은 거지 아직. 그러니까 고체로 있어야 되잖아. 실온의 상태가 아직 녹는 점에 도달을 안 한 거예요. 철이나 알루미늄, 양초, 플라스틱 등은 고체 상태로 있는 거고, 현재 온도가 실온이 끓는 점보다는 낮은데 아직 안 끓은 거죠. 녹는 점보다는 높아. 그럼 녹은 거지. 그런 애들은 액체로 있는 겁니다. 액체. 물, 에탄올, 메탄올, 수은, 아세트산은 액체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온도가 이게 지금 온도죠. 이게 지금 온도가 끓는 점보다 높아. 끓는 점보다 높으면은 기체로 있는 거지. 기체. 이런 애들 기체로 있죠. 기체. 그 다음에 순물질과 혼합물은, 순수한 물질은 그 끓을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혼합물 같은 경우에는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끓는 동안에도 온도가 조금씩 더 올라갑니다. 농도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끓는 동안에는. 왜냐면 이제 소금은 날아가는 게 아니고 물만 날아가니까 끓기 시작하면 점점 진한 소금물이 되는 거예요. 진한 소금물. 그러면서 점점점 끓는 점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일정하게 유지되는 애가 얘가 뭐야? 얘가 순물질이고, 이렇게 좀 높아지는 애가 뭐야? 혼합물이 됩니다. 혼합물. 자, 순물질은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나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끓는 점이 일정한 거고요. 만약에 외부의 압력이 높다, 이렇게 꾹꾹 누른다, 끓는 점이 높아진다. 압력밥솥 같은 거, 외부의 압력이 낮아진다. 낮아지는 거는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그런 거죠. 그러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물의 녹는 점은 실온에서보다 낮고, 아닌데, 물의 녹는 점이 낮은 게 맞구나. 그 다음에 끓는 점은 실온에서보다 높기 때문에 물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혼합물의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순물질은 일정한 거고요. 여기 그림에, 사진에 있군요. 여기. 아무튼 이게 식용유로 이렇게 가열한 다음에 집어넣잖아요. 막 기포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음식물에 있는 수분이 기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바삭바삭해집니다. 이 기포가 발생하면서 이 표면들이 사실 얇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튀겨 먹거나 이러면 이제 바삭바삭해지죠. 자, 102쪽 끓는 점 측정하기.
끓을 때 온도를 측정하면 되는데 메탄올 10ml나 20ml나 똑같이 언제 끓냐면 65도씨가 되면 끓는 거예요. 근데 메탄올 20ml 양이 많으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시간이. 그 다음에 둘 다 에탄올이야. 에탄올은 둘 다 뭐야? 78도씨에서 끓는 거예요. 근데 에탄올의 양이 많으면 얘가 더 온도가 더 끓는 점까지 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시간이. 그래서 이 실험을 하는 거는 요게 끓을 때 온도를 측정하는 건데요. 이 끓임 쪽이라고 하는 거를 집어넣고 끓여야지 얘가 막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넘치는 거를 방해할 수가 있고요. 방지할 수가 있고, 요 안에서는 기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쓰세요. 이따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기서는 기화가 일어나가지고 기체가 이렇게 와서 요로 가, 요로. 찬물에서 여기서는 액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화, 액화 이런 거는 원래 1학년 과정에서 배운 건데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용어가 확실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 기화는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걸 말하는 거고요. 액화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래서 둘 다 메탄올이라고 하면은 끓는 점은 똑같이 측정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애가 양이 많은 거, 양이. 둘 다 에탄올이면 끓는 점이 78도씨 똑같은데 오래 걸리는 애는 양이 많은 겁니다, 양이. 자, 1번, 2번은 요거 풀어보시고, 요거 풀어보세요. 자, 위에 탐구에서 알 수 있는 사실. 혼합물의 끓는 점은 일정하다.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 순물질 실험한 거, 순물질. 혼합물은 끓는 점이 일정한 게 아니고,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맞아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특성이 맞고요.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종류가 바뀌면 끓는 점 바뀝니다. 에탄올 5ml 가열하면 약 78도에서 끓을 것이다. 이거 맞죠? 왜냐면 위에서는 5ml로 실험은 안 했지만 끓는 점이 78도씨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에탄올 5ml를 가열하면 끓는 점이 78도씨가 되는 겁니다. 1번, 5번이고요. 자, 이게 액체 상태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말을 읽으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게 녹는 점이 아니라 끓는 점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근데 B랑 C는 에탄올과 지금 끓는 점이 같은 거죠. 그럼 BC도 에탄올인가, BC도. 그리고 A는 에탄올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탄올 30ml의 가열 곡선, 에탄올 10ml가 요 한 4분 정도면은 끓는 점에 도달했는데요. 이거는 30이면은 온도가 더 끓는 점까지 도달하는데 거의 시간이 더 길게 걸려야 돼. 그래서 얘는 C가 에탄올 30ml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요거는 풀어져 있죠? 요거 풀어져 있나 좀 봤어요. 요거 풀어져 있고. 자, 10번부터 하면 되겠네요. 10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시고, 10번부터 17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끓고 있어요 지금. 끓고 있는데 끓고 있습니다. 일단은 끓는 거를 끄고요. 지금은 한 100도 가까이 돼요. 재보면 온도계 올라가죠. 근데 뭐 압력에 따라 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 95, 96 지금 온도가 한 97, 8 정도 돼요. 97, 8 정도 되는데 또 가까운 곳에서 끓고 있어. 그렇죠? 얘를 일단은 끓여내고 넣고 그다음에 뚜껑을 놔요. 턴을 끄고 지금은 안 끓지? 이 뚜껑 막습니다. 뜨거. 예전에 여기 찬물을 좀 이렇게 찬물을 여기 살짝 이렇게 붓는. 지금은 안 끓죠? 찬물을 부어주세요. 끓죠? 이걸 막 끓죠? 이게 기압이 낮아져서 끓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한번 쳐보세요. 편하죠? 실제로 온도는 한 60도, 80도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거를 뚜껑 열 때도 좀 힘들어요. 기압이 낮아서 그렇고 온도 재면 지금 거의 한 60도밖에 안 돼요. 찬물을 먹기 때문에 더군다나 60도 정도에서도 끓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요. 이게 끓는 점이 낮아져서 압력이 낮아지면 따라 기압이 낮아져서 그렇고. 이거 문제 지금 풀고 있는데 이 그래프만 보고 풀지 마시고요. 이게 고체라는 걸 아시고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액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65도씨 이런 게 끓는 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체 물질을 지금 가열하는 도중에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이거는 녹는 점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이제 학생들 풀려고 하면 그냥 여기만 보고 푸는 경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거고, 얘도 있잖아. 처음에 고체라는 걸 읽고 푸셔야 됩니다. 고체가 아니고 만약에 액체라고 하면 이게 끓는 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고체이기 때문에 이게 녹는 점이나 어는 점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문제 꼼꼼하게 읽고 푸셔야 돼요. 자, 마저 풀어주세요. 자, 같이 봅시다. 그래서 고체 물질입니다. 고체 물질. 이게 녹는 점이 되는 거고요.
근데 B와 C가 녹는 점이 같기 때문에 65도씨 같죠? 그럼 같은 물질이 되는 거고, 녹는 점이 가장 높은 것은 A이다. 근데 이게 A가 지금 수평한 구간이 없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쭉 가서 언젠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지금 언젠가는 있는 겁니다. 그 녹는 점이 제일 높은 게 A가 맞아요. 왜냐면 고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액체는 아니고요. A가 제일 녹는 점이 높은 거고요. BC의 녹는 점은 65도씨가 맞고요. 그 다음에 C의 질량, 이게 더 오래 걸렸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질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C의 질량이 B 질량보다 크다 맞고, D의 수평 부분에서 기와열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융해되는 과정이거든요. 융해열을 흡수하는 겁니다. 융해열을. 5번 융해열이라고 써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8미트산 10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미트산이 뭔지 몰라도 돼요. 하여튼 고체 10g. 그래서 이 가열했다가 냉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분까지는 여기까지는 가열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갈 때는 냉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8미트산의 녹는 점과 어는 점 같습니다. 여기는 녹는 점이고 여기는 어는 점인데 같은 거지, 그쵸? 63도씨로 같은 겁니다. 가구간과 마구간에서 8미트산의 상태는 같다. 가는 고체고, 나는 고체 플러스 액체고, 다는 액체고, 요건 액체가 고체로 되는 과정이니까 액체랑 고체랑 같이 있는 거고요. 마는 고체야. 그래서 가와 마 구간에서 상태가 같지. 8미트산이 어는 동안에 온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라 구간이죠. 라 구간 말하는 거고요. 8미트산 20g으로 실험을 이런 걸 똑같이 하면 63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한다. 틀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63도씨에서 녹는 건 똑같은 거예요.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를 세게 하면 A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맞죠? 그 답은 4번 고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 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끓는 점이 낮아져. 그래서 밥이 설익는 거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런데 뚜껑에 돌을 올려놓는 거는 기압을 높이려고 올려놓는 거예요. 기압이 높이려고. 그 기체가 빠져나가지 않게 압력밥솥처럼. 그래서 끓는 점을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압력이 낮을수록 고체 녹는 점이 낮아진다. 이건 지금 액체 끓는 점하고 관련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뭐 관련이 없고요. 압력이 낮으면 끓는 점이 낮아집니다. 압력이 높으면 이거 관련 없고, 압력이 높으면 끓는 점이 높아집니다. 맞고요. 여기 4번이 맞고요. 압력에 따라 액체의 녹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액체의 녹는 점이라는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액체가 뭐 녹아 있는데 뭐 녹는 점이야. 그리고 이제 액체 끓는 점이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써도 틀린 거고요. 압력에 따라 변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은 어찌됐건 4번. 자, 에탄올의 끓는 점 측정하는 실험인데, 이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에탄올을 빨리 가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물을 끓여서 가열하는 겁니다. 그런 걸 물중탕이라고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냐면, 잠깐만요. 근데 왜 에탄올을 직접 가열하지 않냐면요. 그러니까 에탄올을 직접 가열한다라는 거는 그냥 그 시험관 있죠, 이 시험관. 이 시험관에다 불꽃을 이렇게 가열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 온도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원래 그 인화성이어가지고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에탄올에 이 실험을 하다 이게 불 붙을 수도 있어. 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을 끓여가지고 얘를 가열하는데 물의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는 거야. 근데 서서히 올라가야지 실험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끓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중탕으로 가열하면 에탄올을 빨리 가열하는 게 아니라 좀 천천히 가열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천천히 가열할 수가 있는 거고, 끓임 쪽이라는 거는 에탄올의 끓는 점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끓임 쪽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넘치고 이러면 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써놔요. 이거 갑자기 끓는 것, 아니 끓어 넘치는, 갑자기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끓임 쪽이 좀 자글자글 끓게 합니다. 예, 기포가 작게 생기게 해서. 에탄올의 끓는 점은 물의 끓는 점보다 낮아야 돼. 낮다 쓰세요. 낮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에탄올의 끓는 점이 물의 끓는 점보다 더 높잖아요. 그럼 에탄올이 끓기도 전에 물이 다 끓어버리면은 그거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탄올의 끓는 점은 78도씨고 써놔요. 78도씨. 물은 100도씨이기 때문에 적어도 에탄올 끓는 점보다는 물의 끓는 점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찬물에 들어있는 시험관 안에서 물이 액화되어 모인다. 물이 아니라 에탄올이 액화되는, 에탄올이 기체 상태가 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찬물은 온도가 낮아질 거 아니야. 여기 액체 상태에 에탄올이 여기 모이는 겁니다. 에탄올이. 액체가 이제 에탄올이 이제 액화되는 거야. 액화. 기체에서 액체로. 에탄올이 끓는 동안에 온도계 눈금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습니다. 예. 에너지 흡수하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 다음에 자, 실온에서 상태를 옳게 딱 재어진 것은, 자, 실온이 25도씨인데 여기랑 여기 사이잖아. 그치? 여기 써놔. 이렇게 25도씨. 그러면은 녹기는 했는데 끓지는 않은 거기 때문에 A는 액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액체. 쓰세요. 써. 자, 실온이 봐봐요. 25도씨가 여기야. 25도씨 여기. 써놔. 이렇게 25도씨. 녹는 점보다 낮죠? 그럼 아직 녹지도 않았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고체가 되는 겁니다. 고체. 이거 은근히 많이 못합니다. 학생들. 자, 끓는 점보다 높은 거야. 지금 25도씨 여기다 써놔. 이렇게. 끓는 점보다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기체가 된 거지. C는 기체. 쓰세요. 자, 요거도 여기다 써놔. 이렇게 25도씨. 끓는 점보다 높은 거죠? 현재 기온이. 그럼 기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옳게 짝져진 거 A가 고체 아니고 B가 고체 맞고, C 액체, 이거 기체 이거 아니고. 네, 2번 답. 자, 그 다음에 파라 다이클로로 벤젠이라는 애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지금 원래는 고체거든요. 원래 고체라는 말이 없네 여기는. 그래서 이거 고체야. 이거는 알고 해야겠네. 그냥 고체야. 고체. 팔미트산도 원래 고체야. 처음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체에 녹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고요. 고체가 융해하는 동안에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온도가 안 올라가는 거예요. 팔미트산의 녹는 점은 질량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맞는 이야기.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의 양이 많을수록 녹는 점에 도달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맞습니다. 두 물질을 이루는 입자의 결합력은, 녹는 점이 누가 높은 거야 지금? 팔미트산이 높은 거야? 파라 다이클로로벤젠이 높은 거야? 팔미트산이 높은 거죠? 그쵸? 그러면 결합력이 인력인데 누가 큰 거야? 파라 다이클로벤젠이 아니라 팔미트산이 높은 겁니다. 이게 아니라 팔미트산이 높은 겁니다. 알겠어요? 예, 5번 답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어는 점 측정한 건데, 물의 어는 점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해서
소금물은 어는 동안에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는 점이 더 낮아집니다. 이렇게 물이 얼 때 응고열을 방출하는 거고요. 방출. 그래야지 냉각을 하고 있는데도 온도가 안 떨어지는 거고, 순물질의 어는 점이 일정한 거고, 액체가 융해되는 동안에, 이거 융해랑은 상관이 없고요. 융해가 아니라 응고지, 응고. 응고되는 동안에 열 에너지를 흡수도 아니고 방출한다. 혼합물의 어는 점 변화로 순물질과 구별할 수 있다. 맞는 이야기고요. 자, 소금물의 어는 점은 농도가 짙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어는 거고요. 낮아진다. 자, 조상들이 밥을 지어 먹을 때 사용한 무쇠솥인데, 사실은 무쇠솥으로 만들 수밖에 없지. 옛날에 무슨 얇게 어떤 냄비 이렇게 만들기가 어렵지, 원래는. 예,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금속이, 뭐 이런 금속이 줄을 잃었고, 그래서 하여튼 무쇠솥을 만들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근데 옛날에 뭐 무슨 가스레인지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궁이에서 하는 거야. 아궁이에서 불 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만들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얘가 무거워요. 무거워가지고 압력밥솥처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밥이 잘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자, 실력 강화 문제는 아까 전에 이제 4번, 5번, 아까 3번까지 한 것 같고요. 4번, 5번 해보십시오. 4번, 5번. 자, 4번에 이게 고체입니다. 고체. ABC가 고체고요. 입자 인력이 가장 약한 것에 기호를 쓰시오. 지금 A랑 B는 같은 물질이고요. C는 다른 건데 C의 녹는 점이 더 낮죠. C 쓰면 되지. C. 뭐 이유 쓰라는 말은 없는데 하여튼 C죠, 그쵸? 녹는 점이 낮기 때문에 인력이 가장 약하다. 5번. 자, 압력 변화에 따른 끓는 점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을 모두 골라라. 높은 산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이 설익는다. 맞는 이야기죠, 이거.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진 겁니다. 스케이트 탈 때 얼음은 0도씨 이하에서도 녹는다. 이거는 왜 녹냐면, 녹는 거는 사실인데, 왜 그러냐면 이거는 압력이 높아져서, 이거는 사실은 얼음의 특징입니다. 얼음만 이런 건데, 얼음만. 다른 건 안 그런데 얼음만 압력이 높아지면은 이게 녹아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얼음은 육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빈 공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스케이트 날로 누르잖아요. 그럼 이게 빈 공간을 채우면서 액체가 됩니다. 액체가 돼요. 이걸 드라이 아이스나 이런 데서는 안 돼요. 그럼 액체가 되면 약간 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잘 미끄러지는 거예요. 약간 물이 생기면서 그 물 위로 쓱 미끄러지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 얼어요. 왜냐면 압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무튼 스케이트가 잘 밀리는 이유는 압력이 높아지면 녹아요, 이게. 근데 그 말이 맞기는 하지만 끓는 점 변화랑은 상관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하면 안 되고, 요거는 밀도랑 관계가 있는 거죠, 밀도. 그 다음에 감압장치에서 80도씨의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압력을 낮춘 거죠. 그러면 물이 끓기 시작한다. 이게 맞는 이야기고요. 이거는 LNG 가스 누출 경보기 위쪽에 설치하는 거 맞는데, 그거는 이제 밀도랑 관계가 있는 겁니다. 밀도. 공기 밀도보다 낮다, LNG가. 그래서 위로 이제 뜬다. 그런 성질이 있다. 1번, 4번 그리면 되고. 수학 문제 할 시간이 되나?
서술형 문제 빨리 좀 해볼게요, 같이. 자, 여기 근데 저기 안 했죠? 여기 안 돼 있죠? 아, 되어 있어요? 어디 몇 번까지 되어 있어요? 2번까지? 그럼 3번 246? 1246? 예. 그러면 안 한 것만 할게요. 여기 앞에 안 한 거는 앞쪽에 보강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탄산음료. 이미 기체가 녹아 있는 거, 이미. 이미 녹아 있고, 기포가 많이 생기는 거는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기포가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기포가 많이 생기는 시험관은 온도는 높고 뚜껑은 열려있는 애, 온도가 높고 뚜껑이 열려있는 애. 왜냐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높고 압력이 낮을수록 감소합니다. 감소하기 때문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2에서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2에서 기포로 발생하여 기포가 되어 2에서 기포가 되어 날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했다고 했죠. 그 다음 5번. 지금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을 100g을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고체가 있다가 고체에서 액체로 됐다가 액체에서 액체로 있다가 액체에서 기체로 됐다가 이런 건데 200g이라고 했지. 200g. 네. 녹는 점이나 끓는 점 이런 거는 일정한 겁니다. 녹는 점, 끓는 점은 변화가 없고요. 다만 질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나 구간 요 구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나 구간의 시간은 뭐 늘어나면 그 다음에 7번이죠. 예. 이 실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 쓰지요. 에탄올이 끓는 점에 변화가 없죠, 그쵸?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 물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다. 그 다음에 물질의 양이 많으면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자, 아까 이거 실험한 겁니다, 그렇죠? 예. 먼저 끓이긴 해야 되고요. 끓인 다음에 이걸 끄고 뚜껑을 막은 다음에 뒤집어 엎은 다음에 찬물을 부으면은 이게 부글부글 끓는데, 자, 찬물을 부으면 플라스크 내부의 압력이 감소하여
끓는 점이 낮아져요. 끓는 점이 낮아져서 끓는다. 알 것 같지요? 그쵸? 잠깐만요. 요거 숙제로 하시는데 이게 단어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하다 잘 모르면 뒤에 선생님 그냥 답안지 같이 주는데 그거 보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대로 그냥 가져오지 마시고 책 찾아 보는 거랑 똑같으니까 하여튼 무조건 보고 베끼는 건 안 되겠지만 뒤에 요거 같이 보면서 칸 채워오는 겁니다. 요거 숙제로 해주시고요.